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국어논술학원 고1 수능 시작반 그 관련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개강 날짜는 이제 8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흔들리는 내신, 한 발 빠른 수능. 가장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1학년 2학기를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수능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식의 이제 궁금함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개정 5등급제 내용은 다 아실 거라 믿고, 또 올해 이제 교과서까지 바뀌었는데 아이들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궁금증은 이런 것 같아요. 1학기 성적이 하락한 경우, 5등급제 하에서 성적이 하락했다는 그 등급은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에 개정 5등급제가 도입될 때 대다수의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존의 1등급 아시겠지만 상위 4% 이내였죠. 2등급은 상위 11%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급간에 좀 촘촘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긴 좀 어렵죠. 2등급 대학생이 1등급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다는 느낌을 갖는데, 지금 개정된 거 아시다시피 1등급 상위 10%죠. 2등급이 무적 34%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통 여론이 이 10% 이내 되는 건 어렵지 않지 않겠냐,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까니까 꼭 그렇진 않죠. 1등급도 되게 어렵습니다. 현재 개정된 이 시스템에서도. 그럼 이제 2등급 대학생들이 가장 좀 이제 말이 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상위 11%인 2등급, 상위 한 뭐 28%인 2등급, 얘네들 성적 차이가 되게 좀 있는 건 맞는데 정작 동일하게 모두 2등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2등급도 좋은 성적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3등급 이하는 이제 말할 여지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지금 떨어진 거는 사실은 이 2등급 이하는 다 성적이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그럼 이제 2학기 내신에서 이 내신을 역전할 수 있느냐,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릴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신 같은 경우는 누적이죠. 이 누적되는 시스템이 되게 학생들에게 좀 무력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한번 좀 이제 고꾸라지면은 처음에는 학기 초니까 2학기도 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1 국어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문법이죠.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문학, 요렇게 보통 내신의 중심이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학기 때 보통 학교들이 보는 내신 범위가 대체적으로 중세국어라는 게 있어요. 중세국어. 그러면 중세국어를 새롭게 신규일전에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기 때 문법이 보통 이제 뭐 의문, 혹은 뭐 단어,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들을 충분하게 소화한 학생들이 당연히 이 중세국어에서도 의문과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기본적 용어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학기 범위는 이거였고 2학기는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걸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기존의 1등급이나 좋은 학생들,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춰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2등급 이하 혹은 3등급 학생들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름방학 때 열심히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양을 많이 늘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 이 불편한 진실을 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인데 수시에서 수능의 비중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수시는 아시다시피 최저 등급이 있죠. 지금 대학들 입장에서 아직 지금 뭐 2028 입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신의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등급 학생들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에서 이제 최저 등급을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두는 이제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갈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 최저 등급 맞추는 거는 사실 수능 공부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수능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결정적으로 특히 이제 내신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은 남은 내신을 그냥 수동적으로 내신 수업만 듣는 식의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그 학교에 좀 심하게 말하면 내신 들러리,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짜여진 내신 뭐 프로그램, 학원이든 뭐든 그냥 거기에 맞춰 공부를 하는데 하면서도 뭔가 늘지 않는 느낌.
특히 이제 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생기고 결국은 그냥 그 기존의 내신 등급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떨어지거나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뭔가 좀 자기주도적인 공부가 매우 어렵다. 인서울 안정권, 이 인서울은 소위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 기준 했을 때 지금의 현재 개정 등급, 내신 등급제에서는 1등급대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 교과 이런 거를 지금 노리는 거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5등급제의 문제는 너무 빨리 포기하게 해요. 근데 역으로 그 빨리 포기하는 내신을 다른 걸로 채우자. 이런 것이 이번 수능 시작반의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대상 학생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2학기 내신 기준 했을 때 낮은 2등급 혹은 3등급 이하 이 학생들이 우선 주 대상입니다. 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문학 문법에 본인은 아니라 하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문학 문법의 노배입니다. 노배. 이 노배란 얘기는 아시죠? 개념이 아주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서 꼭 갖춰야 되는 사전 개념들도 없는 그런데 계속 지금 학교 진도는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맞춰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학생들의 특징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매우 부족해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학생이라면 사실 내신 공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실패의 경험이 있죠. 1학기 때 내신에 실패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실패의 경험이 더 악순환이 돼서 더 공부를 안 하게 하는 대체로 앉아있는데 잡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란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식의 어떤 방법적인 면들, 이런 걸 체화하는 이런 식의 좀 수업이 필요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에게 많은 양의 지식을 넣어준다 해도 그 지식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특히 수능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은 그 지식을 자기가 스스로 분류하고 체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저희가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뭐 수능을 좀 일찍 시작해 보겠다. 물론 신청 가능합니다. 강의 목표인데요. 학습 자세 갖추기, 자기 주도적 학습과 연관된 얘기인데 제일로 좀 갖추게 할 것 중에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요거 같아요. 작은 성취감 맛보기. 만약에 1학기 내신이 국어가 한 3등급이나 3등급이겠죠 보통 3등급인데 2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급을 찍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아쉽지만 많지가 않아요.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누적인데다가 기존의 상위권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은 내신에서 뭔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작은 성취감이라도 맛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취감을 맛봐야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가 얻어진다는 걸 느끼게 돼야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2학기에 보는 모의고사, 10월에 보는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2 때 시작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정도에서 성적의 어떤 비약적 상승을 맛보게 하는 학원 내에서 저희가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의 성적을 쭉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적이 올라간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저희 그 학원 홈페이지에도 이미 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보는 수능 국어에서 가장 기본 독해력이기 때문에 저희 정규 수업은 이제 비문학, 독서라 그러죠. 독서 수업은 매주 진행이 됩니다. 지문들의 난이도를 너무 쉬운 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고3 고난도 지문을 풀게 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대체로 2학년 모의고사에서 자주 수능에 나오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을 선별해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업은 문학과 문법을 이제 섞습니다. 근데 처음에 2주는 이 문법 2개를 해요. 단어와 문장입니다. 요게 기반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학기 내신의 중세국어든 어떤 거든 간에 기본적으로 단어의 형성 혹은 품사, 문장 성분의 구조 이런 것들을 거의 1학기 때 제대로 모르고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능 공부도 되지만 이 문법 기본을 닦아나면서 이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업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문학, 이제 고전 시가, 고전 소설 2학기 내신도 대체로 고전 문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슷하게 따라가서 이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초반 이제 8월
지금 15일 개강부터 중간고사가 보통 9월 말에 보죠. 그 앞에까지 총 6주. 네, 6주는 이 전반부 기본 개념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제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요, 이제 10월 초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고 나서 다시 10월 12일 개강부터는 이제 후반부 총 8주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후반부 수업 커리큘럼도 지금 보시면 알 텐데 비슷한 컨셉으로 가고요. 난이도는 조금씩 높여야 되겠죠. 독서 지문 난이도는 약간 좀 올리면서 필요 개념들을 다룰 것이고, 문학은 이제 현대시 고전소설 외에도 그 수능에서의 핵심은 사실 문학 복합입니다. 그래서 한 지문에 여러 개의 갈래가 섞이는 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프로그램은 우선 학생들과 이제 상담 카드를 쓰게 해서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입실변의 과제 검사를 하고요. 수업 시작 전에 복습 테스트를 봐서 바로 앞에 공부한 내용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집중도 있는 수업을 진행한 뒤에 테스트 결과에 대한 1대1 피드백, 이 피드백을 해서 아이가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이런 걸 잘 체크할 예정이고, 공부 습관이 잘 안 갖춰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 주중 클리닉, 상담 이런 걸 유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 습관을 좀 고치고 학습의 멘탈도 강화시키는 그런 식의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자료의 예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표는 앞서 말씀드린 이 금토 총 3타임 진행되고요. 저는 박재혁 강사인데 모든 타임에 다 독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 사실상 학습 담임, 네, 아이들과 상담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제가 전담에 책임을 질 것이고, 문학은 저희 고1팀 그 나머지 선생님들이 팀장님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네, 전영준 고1 팀장님 문학 수업 담당하시고, 네, 저 박재혁이고요. 박예슬 선생님, 네, 그 문학 수업 아주 활기차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고, 강성민 선생님, 네, 매우 샤프한 정교한 수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능 시작반을 할 때의 목표는 단기적인 어떤 성취감 맛보게 하기, 네, 수능 공부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수능 공부로서도 충분히 학습에 대한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결국은 자기주도적인 이런 힘을 키우면 그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뭡니까? 네, 뭐 어떤 전형으로 대학 가든 간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는 수업이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희 학원에 연락을 주시고, 그 외에 뭐 나머지도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고1 수능 시작반 설명을 진행했고요. 저는 박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